북한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있고요.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상시 전투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전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포병을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푸틴에게는 외톨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심적 안정을 주는 그런 존재지, 그들이 뭐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 이렇게 예상하는 연구자나 전문가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 10일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를 달리는 기차에 M1989 170mm 자주포 두 문이 실린 사진이 SNS에 퍼졌습니다.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해당 사진을 게시하며 우리에게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맹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여긴다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은 러시아에 제공한 바 있지만 자주포는 목록에 없었는데요.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에 이르는 병력을 파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병도 보내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자, M1989는 170mm 곡산포를 궤도 차량 위에 올려서 자주화한 무기체계로, 우리로 치면은 자주포고 북한에서는 자행포라고 불리는 무기체계입니다. 언제나 뭐 서울을 불바다 시킨다, 서울 이남까지 때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무기체계고, 화려한 불꽃쇼를 해변가에서 할 때 긴 포신을 가지고 사격을 하면은 거의 이 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사거리가 약 60km예요. 휴전선 지역 쪽에서, 그러니까 최전방 북의 포병이 쏘면은 한강 이남까지 타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군 자주포보다 사거리는 좀 긴 게 맞아요. 그런데 기계적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사격 연속성하고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무기체계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M1989 제공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포병 부대가 서부 전선에 배치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 부대가 M1989를 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북한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있고요.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상시 전투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전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포병을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북한군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무기체계가 이동 중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러시아군이 이용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로는 두 개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포병의 수치상 전력은 매우 강력하고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잘 계획을 해서 기습적으로 포격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전력임에는 분명하고 우리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괜찮은 무기체계가 있어도 관련한 훈련이나 유지 보수가 잘 따라주지 못해요. 만약에 뭐 10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5 정도, 보수적으로 봐도 한 5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다. 푸틴에게는 외톨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뭐 심적 안정을 주는 그런 존재지, 그들이 뭐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 이렇게 예상하는 연구자나 전문가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쟁이 4년째로 접어들면서 낡은 냉전 무기마저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포의 경우 전차만큼이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남은 전력을 분석하는 하이마시드에 따르면 남아있는 대포 3,000문 대부분은 부시기심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육군대학 존 니글 교수는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포병에 비해 16대 1의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던 러시아 포병화력은 이제 3대 1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M1989는 러시아의 가장 큰 곡사포로 알려진 2S7과 거의 유사한데요. 2022년 러시아군은 약 300대의 2S7을 전장에 투입했지만 10분의 1가량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습니다. 지금 전선 자체가 어떤 식이냐 하면은 포병 전력이 떨어진다 하면은 인명 피해가, 사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밀든지 포격으로 해서 화력으로 밀든지 해야 되는데, 뭐 차가운 밥, 더운 밥 따질 게 없는 거죠. 러시아도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도 양쪽 다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든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든 무조건 포탄이 나갈 수 있으면 다 확보를 해서 화력전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170mm 곡산포를 탑재한 주체포가 그 전역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은 화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쓰다 안 되니까 남아있는 것까지 뺏어 쓴다, 어떻게 보면 재고 처리, 땡처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1월 전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군은 하루에 1,500에서 2,000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손실률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동맹국으로부터 병력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의존해야 하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